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 메인 헤드라인은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힘 108명 의원직 사퇴 쇼라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국힘에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힘의 108명을 108번뇌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직 사퇴 쇼라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사퇴서를 낸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퇴서가 수리될 리도 만무하고 또 실제로 사퇴서가 처리될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은 108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국회는 2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행 헌법상요. 그래서 108명이 딱 사퇴를 하면은 실제로 사퇴를 하게 되면은 국회 의석 자체 구성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의원직 사퇴 쇼를 그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그다음에 국회를 재구성하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유튜브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은요. 실제로 우리 헌법 규정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의원직 사퇴는 국회 의결로서 사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것을 사퇴를 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완전히 찐명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힘당 사퇴서를 108명을 모조리 다 수리를 하겠습니까? 사퇴 처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 사퇴를 처리를 하겠다 하더라도 해준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받아주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 사퇴 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제발 국힘 이렇게 진짜 존재감 없이 이렇게 지금 거치지 말고 사퇴하는 쇼라도 한번 해봐라, 퍼포먼스라도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뭐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7개를 받니 안 받니 7개 받으면서 그러니까 굴복하면서 7개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국힘이 지금 108석 의석 절대 다수 야당의 국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지금 108석의 국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왜 굴복입니까? 108석이기 때문에 7자리라도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것을 직시하고 받고서 저항을 하려면 저항하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정선거로 해서 치러진 192석이다. 그 다음에 국힘 108석이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모두 다 파토내고 새로 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이것조차도 수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대로 그것을 진상 규명하는 거 그거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거는 일단 논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192석 대 108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국힘에서는 상임위원회 7석이라도 그것을 상임위원장 자리를 7석이라도 받고 나서 그리고 계속 탈출구를 그러니까 해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국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정부에서 직접 만들겠다. 직접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지 35만 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급받은 형태로 해서는 이것을 카드로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급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집행해라, 써라. 그러지 않으면 날아간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처분적 법률 형태로 해서 일종의 재량성을 조금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 원래 25만 원 전 국민 이렇게 했을 때 13조 원이었거든요. 12조 뭐 9천 몇백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13조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 25만 원 내지 35만 원 해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13조 원도 아니에요. 14조 원, 15조 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13조 원 이것을 정부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조차도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어차피 만일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25만 원 주겠다, 35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행을 한다면, 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라도 13조 원, 14조 원, 15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 어디에선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내야 한다면, 또 추경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그 13조 원을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국민 개개인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지금 포항 앞바다에 지금 석유 시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이라고 하는 꿈, 이것을 놓고 어차피 25만 원 이거 받으면 받는 대로 그냥 써버리고 그냥 섬에 들고 끝납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책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제가 그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벌써 미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차라리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25만 원 민생지원금 주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 돈으로 해가지고 석유 시추공 하나 그 바다에 뚫던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13조 원이면은 130개잖아요. 130개의 시추공을 뚫는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통 보면 석유 시추공을 4개 내지 5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이제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시추공 그것으로 해가지고 뚫던데,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뚫던데 한 5개 정도 뚫는다 그러면 5천억이고, 5개 정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뭐 7% 해서 성공하고 또 14% 해서 성공하고 하는 이런 성공 사례들이 5개 정도 뚫어가지고 성공 사례가 14%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몇 프로 가지고는 실제로 거기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포항 앞바다에 석유 시추 가능성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뭐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적어도 믿는다면, 우리가 그 20%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5개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확률로. 그러면 여기에 아까 13조 원 가지고 130개 아니면 100개 정도라도 서울 시추공을 뚫으면은 확률 1%라 하더라도 어딘가 한 군데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16%, 15%, 20%라 그러면은 100개 뚫으면은 20개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차피 나 25만 원 안 받아. 우리 국민들 받지 맙시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우리 산유국의 꿈을 한번 키워봅시다. 그쪽으로 돈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차라리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하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 민주당에서 거기 한번 투자해보죠. 어때요, 여러분? 자, 25만 원 안 받겠다. 25만 원을 받을 거냐 하는 이란. 그 다음에 13조 원 그것을 해가지고 산유국으로, 석유 시추공 뚫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안. 이거 선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자. 자, 산유국 쪽으로, 시추공 뚫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수가 나오면은 윤 대통령 그냥 가는 것이고, 25만 원 하면은 임기 단축 개헌 1년 단축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어디에 투자하나? 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도 한번, 어차피 만일 13조 원 이것을 하지 않겠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만 있는데, 지금 13조 원을 지금 현재의 예산에서 13조 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추경으로 해서 13조 원을 만들어내는 거, 새로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그것을 협조해 주겠다 해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13조 원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만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냐 산유국의 꿈이냐 어느 쪽에 투자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네? 국민투표 한번 투표보자. 네, 해보자. 저는 어차피 13조 원 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응? 한번 해보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의협.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지금 궁지에 몰린 의협. 의협이 워낙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던 것이 지금의 지금 의협하고 정부와의 이런 갈등, 그 다음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갈등, 의사들 그 집단 안에서도 또 가지각색의 지금 종류들이 그 의사들 종류가 많잖아요. 의대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대 교수 협의회, 그 다음에 의사협회, 그 다음에 또 수련의, 또 학생, 학부모 등등등 또 수험생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해서 이 안에 모두 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전공의도 의협 회장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의협이 왜 중심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거꾸로 대들고 있고, 또 그 의사들도 지금 대형 병원에서도 전공의 의학 분야의 그 전공 분야마다 지금 소아과 또 긴급의학과는 아니죠. 어쨌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진짜 긴급한 그 중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금 진료 중단이라든지 이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모두 다 실제로 그 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이런 그 집단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전 그 병의원들의 이제 일반 시중에 병의원들, 골목병원들까지 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의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참여율을 따지고 보니까 참여율이 지금 4.2%인가 밖에 안 나와요. 18일 날 하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료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실제로 그것도 오히려 참여율은 더더욱이 낮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지에 몰린 의협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해법이 뭐냐? 의협 회장 사퇴가 답이다. 의협 회장 사퇴가 답이다. 의협의 새 진용, 새 전열을 새로 가다듬어라. 정부와의 그 교섭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새로 구성해라. 이것이 답이다. 제가 볼 때요, 지금 의협 회장이 그동안 막 발언을 과도하게 그렇게 좀 수준 낮은 그런 표현들 쓰고,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좀 이 악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 사실 좀 의사로서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 쓰고 한 그런 지금 현재의 의협 회장으로서는 이 진용으로 가지고는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지금 현 진영의 의협 그 안에 임원들, 그분들을 또 지금 그 의협의 집행부를 신뢰하는 분들, 신임하는 분들, 이분들이야 뭐 제가 하는 얘기 이 말 자체가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현 의협 회장 주도의 의협의 활동상을 본다면은요, 지금 국민들 거부감이 되게 강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 발언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진짜 좀 저속하게 발언을 합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언론에서도 별로 그렇게 의협 회장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별로 그렇게 의협 회장의 이미지 썩 그렇게 아주 호감 가는 그런 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사진을 써야 되는데, 진짜 사진을 언론에서도 지금 현 의협 이명택 의협 회장의 그 사진을 정말 이상하게 나온 그런 사진들만 막 쓰는 거 보면은 의협에 대해서 자꾸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자꾸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협으로서는 이거는 더 이상 한계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의협, 이럴 때는 의협 회장 사퇴로 해서 새로운 진영으로 이제 대정부 관계, 또 의대 정원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정도는
원래 이전부터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때가 됐기 때문에 의협회장 사퇴로 지금 현 난국을 수습하라 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조차도 내부의 반발이 되게 심하죠. 또 심지어는 의사들만이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 간호사들은 뭐 당연하고, 또 직원들도 의사들이 지금 진료 거부한다든지 진료 일정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직원들이나 간호사들이 다 연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우리가 왜 의사들 지금 의사들만의 지금 반발로 해서 지금 문제로 해가지고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업무를 다 등팀이 써야 되느냐? 우리 보이콧한다, 거부한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병원 안에서 의사들의 조직이지만은 병원이 의사들만의 조직은 아니거든요. 의사들만 있는 조직이 병원입니까? 간호사 직원 모두 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함께 굴러가는 조직이 병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들의 고유한 직역, 직원들의 고유한 직역, 이것을 의사들의 일로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모두 다 진료 변경하는 이런 업무들을, 진료 일정 변경하는 업무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다 그냥 완전히 등태미 씌운다? 간호사들, 직원들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만큼, 수용할 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이미. 지금 상태까지 이르는 것은 지금부터 더 강경하게 나아가는 것까지도 간호사 직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 정치권에서도 의사들의 이런 지금 진료 유보라든지 진료 일정 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의사들 편을 들어줍니까? 국힘당, 여당, 민주당, 야당, 그 다음에 기타 정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 쪽에 편 들어주는 정당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의대 정원 늘리려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포기한 의협 집단, 의사들 집단에게 오히려 당하고 정부에서 포기했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당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여 안 해요. 지금 실제로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 의사들이 병원에 다니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아직도 의협 문제가,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도 싸우고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무관심해졌어요.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에서는 지금 의대 입학 정원 문제에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 지금 한 70% 되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의협은 진짜 궁지에 몰려 있어요. 궁지에 몰려 있어요. 제 댓글, 제가 이런 방송 이제 의협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막 몰려와 가지고는 그렇게 뭐 아주 악플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악플 다는 것도 이제 보니까 수준이 보니까요, 이미 포기한 듯한 악플 수준이야.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한국 의료계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밖에 없지. 예? 다른 해법 제시하는 이런 악플도 이제 더 이상 오지도 않아. 처음에는 진짜 공격 되게 심하게 했죠, 저한테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의료계 안에서도 간호사 직원, 그 다음에 뭐 또 의료기사 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한의사들 쪽에서는 오히려 더 그냥,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한의사 쪽으로, 한의업계로 와라,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환영하고, 그 다음에 대형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상황이 되니까 중소병원에서는 오히려 환자들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자연스럽게 이번 의료 보이콧으로 진료 거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1차, 2차, 3차 병원의 이 구분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졌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그냥 가벼운 감기니 독감이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대형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쫓아가지 말도록 그렇게 해도 쫓아가는 그 현상, 그것을 이번에 1, 2, 3차 병원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일반 환자들이 1차 병원 가도 여기도 잘하네, 2차 병원 가도 진짜 여기도 괜찮은 분들 많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의협의 이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정말 내부에서 의협 회장 진행 잘못했다. 처음부터 이 방향 잘못 잡았다.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협 회장에 대한 거치 문제를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살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는 지금 덜쳐지지 않는데 아마 이제는 의협 회장 사퇴 얘기가 거치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공식적으로.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썸네일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궁지 몰린 의협, 출구 전략은 의협 회장 사퇴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썸네일 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러 오겠죠. 공격하러 오겠죠. 제가 적당한 수준의 저에 대한 공격은 뭐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만은 심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제가 삭제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당한 선에서 배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악플 달더라도 수준 있는 악플을 다세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힘 108명 의원직 사퇴 시효라도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관련 기사인데, 자, 민주당 원구성 17일 완료하겠다. 국힘 국민 공개 토론이라도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18개 그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를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독식을 했죠, 일단.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일방적으로 국힘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뭐 국회 다수결로 해서 선출하는 것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선출하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지금 흠결은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선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 국회의장 선출하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여야 간에 일정 맞춰가지고 그렇게 모양새 좋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어느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그렇게 절차 밟는 거는 여야가 그래도 협치하는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그래도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그렇게 국회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도 아니잖아요. 국힘당은 아예 참여도 안 하고 야당 야7당만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나머지 7개도 국힘당 참여 안 하면은 그 7개도 우리가 하겠다.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지금 21대 국회 지난 4년 전에 그때 국회에서도 그때는 지금 현 여당 그러니까 보수당이 그렇게 했죠. 그때 뭐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당신들 다 헤쳐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그때 혼쭐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는 거 아무리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또 과방위원장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야 간에 협의해가지고 요 중요한 것들은 민주당이 독식하면 안 된다. 요 세 개는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이미 밀어붙여가지고 이 세 개 상임위원장은 이미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의 비애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당의 비애는 아무리 여당이라도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7개 포기하지 마라. 7개 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모두 다 108명 모두 다 사퇴하는 쇼라도 벌여라. 그렇게 해라도 하라. 그 의미로서 제가 일단 이 기사를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1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7개 상임위원회 민주당에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힘당 참여를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독식하겠다 지난 21대처럼
너희들 다 가지고 가라고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맡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를 하고 민주당이 저거들이 7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제가 제가 엊그제 방송 사고로 해가지고 노이즈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들께 읽혀지지 않았던 조금 전에 그 표현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국힘 제 SNS 페이스북에 썼던 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여기에 있어서 만일 그 국힘의 108석 의원직 사직 사퇴를 강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힘 잡생각 말고 7개 상임위원장 그냥 받아라. 자, 읽겠습니다. 역시 동물국회가 개원됐습니다. 동물국회의 개원이 현실화되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의원총회 발언을 들어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은 옳고 상대는 그러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시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야 협의에 의한 상임위원장 배분 날라갔죠. 국회의장 선출 날라갔죠. 입법에 있어 헌법의 한계와 체계 부조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순적 법률의 양산, 이미 이제 이거는 민주당에서 벌써 밀어붙이게 했죠. 적극적인 처분적 법률의 생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온갖 특검법 강행 이것도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 그 중에 몇 개가 지금 다시 입법 법률안 발의가 됐죠. 그리고 거부권 유발 내지 도발 법률안의 강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등 국회의 행태에 국민들의 반응도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뜻대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임명 강행했고 국힘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거부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미 예정됐던 일 아닙니까? 이런 국회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맥 빠진 국힘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108명, 108석 얘기하는 겁니다. 108명 모두 의원직 사퇴를 하십시오.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의원직 사퇴로 실질적인 의회 해산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쇼라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라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 둘째로 해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현행헌법은 국회의 구성을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조 2항입니다. 200인 이하가 되면 국회의 구성이 불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선거로 국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200인에 미달할 때 즉각 재구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 후에 재구성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후자가 맞죠.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192석의 국회의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인 미만의 국회는 그 자체로서 국회의 형식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해산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 회의를 한다든지 국회 본회의를 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일단 국회의 기능 스톱이 돼버려요. 국회의 기능 정지가 돼요. 잠정적으로 국회 기능이 정지가 되지만 이것이 바로 다시 재선거로 국회의원 총선을 다시 해가지고 재구성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시적인 200인 미만 사태에 즉각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회유나 꼼수를 동원해 몇몇 의원의 복귀에 의해 200인을 넘기면 다시 적법한 국회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 의미는 일정 기간 유예부 형식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인 미만 되는 거예요. 200인 요건요.
따라서 국힘당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더라도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사퇴를 할 것인지 나중에 슬며시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이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상이 2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걸 떠나가지고 자, 만일 국힘당 108명 전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현행 국회법 135조는 국회의원의 사직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국회법 제135조 사직에 관한 규정 1항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의원 사직이 누군가 A 의원이 사직하겠다 하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허가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집단적으로 있는 절대 다수가 있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가 해산될 게 뻔하게 국회가 사실상 기능 정지될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국힘의 특정 의원 또는 108명이 의원 사직서를 냈다고 해가지고 의결로 그 사직을 허가해 주겠습니까? 가능성 제로.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자, 민주당 국회의장인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가능성 제로. 그 다음에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돼서 이제 사직 의결을 하든지 사직 허가 의결을 하든지 또 의장이 허가하든지 사직 허가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108명이 사직서 제출하자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면은 사직서는 제출하겠죠. 그러나 의장이 허가하지 않을 거고 의결로도 허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기명 표결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힘당 안에서도 사직서 해서 집단으로 해가지고 사직서를 내긴 내더라도 그 중에서 사직 쪽이 아니라 사직 불허 쪽에 표결을 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08명 중에 10명, 20명, 30명이 자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단 건데 배지가 아까워서라도 반대 입장, 사직 불허 쪽에 표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제를 해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국회법 135조의 의미가 뭐냐? 자, 봅시다. 전원이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힘당 전원이 입을 모아 일사불란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 항에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1항 심지어 사직서를 낸 의원들조차도 무기명 표결에서 사직 반대 표결을 함으로써 사직 불허 의견이 230표가 되는 이런 코믹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국힘당은 맛이 가버리고 말겠죠. 민주당 단독 국회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국힘당이 눈을 수백 번 씻고 머리를 짜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요? 강경 대응은 지금 구도에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를 민주당에 주십시오. 이미 빼앗겼지만은 총선에 참패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힘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원점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자. 지금 의협에서 정부를 향해서 의대 정원 입학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하자 하는 얘기하고 지금 하는 것이 행태가 똑같지 않아요? 국힘당 그냥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다 주세요.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내더군요.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경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여러 명이 그렇게 했어요. 또 그 의원총회에서도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강경 발언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런 호기는 집에서나 부리기 바랍니다. 일단 7개라도 주어진 상임위원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상임위원장을. 이제까지 뭘 그렇게나 잘했다고 뻗대는 것입니까? 7개라도 챙겨준다고 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7개 상임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지난 총선 참패의 결과임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라도 잘 꾸려가기 바랍니다.
모두 포기한다고 국민들이 국힘당에 참신성을 높이 사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7개 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국힘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분풀이로 보일 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경악하는 상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2요구권, 거부권 열심히 행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적절히 해법을 찾고 말이죠. 솔직히 지금 그것 외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며 지혜롭게 총선 참패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해법이죠. 이 방법이 아니면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다른 해법이 또 있습니까? 꼭 해법이 있다면 대대적인 정계 개편으로 새 판을 짜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윤 대통령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총선 직후에서 새 판 짜는 방법을 고려를 할 일이지, 이미 지금 와서는 새 판 짜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새 판 자체도 힘들다. 지금 그냥 수용하라. 수용하고 판판이 지금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면은 뭐 거부권 행사하고, 안 되면은 뭐 법률 통과된 거 그거 가지고 또 시행령 정치하고, 또 안 되면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하고, 또 안 되면은 권한쟁의 심판하고 절차하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면서 그렇게 또 계속 그렇게 다투어 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에게 선행을 기대를 한다. 기대할 곳에 기대를 하라고요. 이미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요, 이미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목표로서 모든 것이 지금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모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모든 것을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그 하나의 모든 것이 지금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자기네들도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재판 진행으로 해가지고 공무단임권 공직 결격 사유로 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나는 유죄 확정 판결로 해가지고는 공직에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온갖 지금 법률들, 법원 옥죄고 법관 옥죄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선행으로서 협의로 해가지고 하자. 협의로 지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저기에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 협의에 의한 정치, 그거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선행을 기대하면서 지금 대화에 의한 정치를 기대한다.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하고 7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또 각 사안별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넘어가고요. 다음 석유공사 사장, 이게 이제 산유국 문제 한번 봅시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고,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그거잖아요. 전 국민 대상. 우리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25만 원 내지 35만 원 해서 그렇게 주겠다. 이거는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입장은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과연 석유 시추하는 쪽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가스전 지질학적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처럼 꾸준히 탐사 시추하겠다. 가스전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석유가스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SNS에다가 제가 이런 그 글을 하나 저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걸 하나 올렸어요. 이런 걸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구독자와 방문자 여러분, 아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과 2 중에 선택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동해 석유 국민 60%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13조 원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선택은 1.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한다. 2. 동해 석유 시추공 130개를 뚫어서 13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130개를 뚫어서 산유국 꿈에 한번 도전해본다. 시추공 한 개에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자, 10명 중 6명은 동해 석유에 대해서 안 믿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는 그 갤럽에서 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은 25만 원 받겠습니까? 1번 아니면은 2번. 그래도 25만 원 차라리 그거 뭐 소고기 사 먹는 거 그거 사 먹고 치워 버리는 거 그거 그냥 안 먹고 말지 하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석유 시추공 한번 박아 가지고는 한 100개 정도 석유 시추공 해가지고 거기서 석유 진짜 한번 터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는 것 어떻습니까? 1번, 2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고민 한번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끝까지 25만 원 저 민생지원금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국민투표 붙이고 당당하게 저 윤 대통령 당당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25만 원 민생지원금 1번, 그 다음에 2번 시추공 100개, 130개. 어쨌든 그 돈을 이렇게 쓰겠다. 1번으로 쓰겠다. 2번으로 쓰겠다. 이걸 놓고 1번이 다수로 나오면은 대통령직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번으로 나오면은 이제 저기 정치공세 그만하라. 이렇게 옵션을 걸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또 옵션 걸면서 임기단축 개헌하겠다. 1번 하면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대통령직을 걸고 한번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세요. 지금 당장 사퇴는 좀 뭐 과하다 그러면은 임기 1년 단축. 그렇게 1년 단축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좋다.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그걸 2번이 되면은 그런 얘기 더 이상 이제 함구하고 그만하고 1번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2번이 다수가 되면은 2번이 다수로 나오게 되면은요, 국회 그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하는 거 그거 다시 원점 다시 재검토 이런 거 엮어 가지고 한번 해봐요. 나는 이거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석유 동해에요. 석유 시추공 한 100개 정도 뚫으면은요, 석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보통 뭐 4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조금 나오고 찔끔 나오고 이게는 뭐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다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닫았다 그러죠. 나오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볼 거다 이렇게 지금 했었는데 이제 한번 해볼 가치 있다고 봐요. 저렇게 13조 원 가지고 이것을 강행하겠다 한다 그러면은 예? 자, 정신멀쩡한 13조 저기 민생지원금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아니 그게 석유 산유국이 된다. 석유가 진짜 나온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25만 원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25만 원이 문제예요. 250만 원, 2,500만 원. 전 국민 대학까지 모두 다 전액 무료. 예? 이렇게 되는 상황 생길 수 있어요. 예? 그게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저는 한번 권해봅니다. 한번 이것도 큰 지금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할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되면은요, 진짜 석유 시추공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요, 진짜 석유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 하면은요, 진짜 우리나라, 완전히 우리나라 세상이 달라지죠. 불가능하더라도 안 할 때의 가능성 제로보다는 그래도 100개로 해가지고 25만 원 각자, 국민 각자 25만 원 포기하고 100개를 시추공 뚫어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거,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져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는 그 희망이라도 한번 가져보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볼 만한 투자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이미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해서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매장량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어. 그때 잘못 들었을 뿐이지. 예? 격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쪽은 이쪽인데 옆에 이만큼 쭉 뻗쳐나오는 이쪽 편에 뚫어가지고 아,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매장이 많이 있는 그런 쪽도 이번에 100개를 뚫으면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자, 7%로 성공한, 석유 시추 성공한 그런 저쪽에 동아시아권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 가지고도 성공한, 16% 가지고도 성공한 그런 나라들도 지금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0% 아니고 10%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개 찍으면 10개 석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해보자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좋은, 저는 투자 가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13조 원을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뿌리겠다고 한다면은 그 돈 가지고 시추공, 저는 이거 한번 해볼 가치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욕받이냐? 의사 돕던 간호사도 보이콧.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의사총파업. 한번 보세요. 다음 주 의협 주도의 총파업을 두고 의사에 대한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구성원들의 반감이 병원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100일 넘게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 등의 희생을 반강제적으로 떠맡아 온 것에 대한 반감이 드디어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진료 변경 업무의 보이콧에 병원장조차 총파업을 가로막으면서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 인정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는 14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요청했다. 의사정원은 전 국민적 요구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계속되는 억지 주장과 진료 거부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모두 휴진이 예상이 된다. 지금도 암 등 중증 질환의 진단, 수술, 치료가 미뤄지는데 더 악화할 것이다. 또 전국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진료 수술 연기와 예약 취소는 환자들에게도 고통이지만 끝없는 문의와 항의에 시달려야 하는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욕바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수술 연기나 예약 취소 업무를 거부한다. 예약된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수술을 연기 취소하는 업무는 모두 의사들이 직접 담당해라. 그에 따른 책임도 져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이제, 직원들의 책임은 상당히 적어져요. 의사들이 이제 자기 개인의 배당돼 있던 자기 개인 환자로 해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진료 연기하고 거부하고 취소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악화되든지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상황 벌어지면은 그 의사들 자기 환자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막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의사들 남아나지 못합니다. 자기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그런 의사들 손해배상 청구로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8만 5천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200곳의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소속되어 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 세브란스 병원 노조는 별도로 진료 일정 변경 보이콧을 이미 선언을 했었다. 진료 일정을 단시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동의도 안 되는 집단 행동으로 파생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의사들이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파업을 강행한다든지 이렇게 집단행동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생각이 짧았죠.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밑에 당연히 노조나 직원들은 당연히 간호사들하고 직원들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사들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무기한 전면휴진에 돌입하는 서울대병원은 의대 교수인 병원장이 전면휴진은 불허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었고 허가받고 휴진하라는 지침이 병원 차원에서 각 진료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병원 구성원들이 총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이미 단순히 업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을 함으로 해서 이미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임금 감소, 고용 불안 등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전공의 의사가 의정 갈등의 주체인데 애꿎은 병원 구성원이 장기간 피해를 보는데 적개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2년 이후에 3년째 의협, 또 한의협, 대한병원협회, 병협 등이 노동기본권 교습에 불참한 데 대한 불만이 대단하죠. 직원들이. 기본임금 3,200만 원, 유급병가, 경조휴가 등 부여 등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누리는 의사들이 3억, 4억씩 되는 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하 수준의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원이, 봉직이, 의대 교수들이 등이 나서는 집단 휴진에 병원 구성원조차 반발하는 데 대해서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이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무기한 휴진도 결의를 이제 일부 병원에서 했는데 노조의 요구대로 교수 개인이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과 새로운 일정을 모든 환자에게 공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환자 동의나 다음 진료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경고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이 직접 연락해서 날짜 변경하고 또 연기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것이 바로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된다. 또 예약 취소한다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진료 거부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오로지 의사들만이 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직원들도 손 뗐잖아요. 병원장도 자기네들이 진료했는데 인정 못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의사들이 거부하고 진료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본다면 병원장도 일종의 관리 책임으로서의 일부 책임이 있지만은 중대한 병원장의 책임은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고. 결국 의사들이 지금 덮어써야 되는 책임입니다. 지금 의사들 내부 반발, 간호사 직원들도 보이콧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지금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의협, 이럴 때는 의협 회장 사퇴로 해서 완전히 지금 지금 의료계의 입장을 새로 재정립해가지고 새로 정부와 또 환자들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새로운 호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들 하나하나 그냥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대표, 의협 회장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의협 회장이 전공의들 지금 위해서 했는데 의협 회장이 이제 신경 끄고 그러면 당신들 전공의들 우리가 지금 전공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신경 끄고 손 뗄까요? 지금 이제 내부 분열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전공의들은 기득권 의사들이
의사들이 자기네들을 지금 방패막이 하는 거다. 방패막이로 지금 전공의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앞세운 거다. 이렇게 지금 전공의들은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전공의들은 의대 교수, 그 다음에 지금 현 교수들한테는 전공의들이 조인트 까이가면서 교육받는 그런 수련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전공의들 막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들어온 정상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옛날의 지금 상하관계, 그 다음에 명령 지시 복종 관계 이렇게 돼 있는 병원의 구도, 또 의사 양성 구도, 이것이 다 이제 바뀌었어요. 전공의들의 입김이 엄청 커진 거죠. 자, 봅시다. 휴진 불참 아동병원 향해서 맹비난, 당신도 소아과 아니냐 해가지고 의협 회장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진짜 아동병원 협회 쪽에서 불참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맹비난하는, 이게 이제 내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아동병원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예를 들면 또 이제 산과 쪽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의협 중심으로 하는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력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부의 지금 균열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휴진 또 봅시다. 휴진 불참 공개선언, 휴진 신고 병원 4%밖에 안 된다. 휴진 신고한 병원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실제로요 18일 날 휴진 하겠다고 하는 병원, 자기네들은 80% 90%가 지금 찬성했다면서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깨어나는 집단지성,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의사들이 상당히 이성적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는 4.02%밖에 안 된다. 의료계는 강행 예정이고, 뇌전증 협의체에서도 분만병원, 아동병원 모두 다 뇌전증 협의체 이쪽에도 불참 선언했다. 동료 교수, 병원 노동자들도 휴진에 회의적이다. 환자들 참 의사결정 지지한다. 환자 안전 고려하고 있다. 뇌전증 협의체, 뇌전증 의료 분야들 이쪽도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만병원, 아동병원 모두 다 불참 선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임현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현택 가지고는 안 된다. 한겨레 쪽에서도 봐요. 한겨레에서는 환자 우선 휴진 거절한 필수과 의사들, 개원인은 30% 참여할 수도, 이렇게 하는데 분만 아동병원, 뇌전증 병원 협의체도 환자 위해서 휴진 불가하다. 이게 개원인은 지금 일반 개원이 병의원 골목 병원들은 30%까지 참여할 거다, 휴진에. 이렇게 지금 하는데 실제로 30%가 아니라 조금 전에 봤듯이 4.02% 지금 휴진 신고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 일정 바꿔라.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발에 놀랐나 서울의대 교수들 중증 희귀질환 환자께 죄송하다 해서 반드시 지금 치료 필요한 환자들 차질 없이 진료하겠다 해서 서울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 휴진 결의하고 환자 절망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진짜 필수 진료에 대해서는, 필수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후퇴를 했어요. 의료계에서도 집단 휴진 반대, 환자 위기 빠뜨리면 안 돼. 조금 전에 했던 것입니다. 뇌전증 지원 병원 협의체 휴진 불참, 분만병원 병의원 협회, 아동병원 협회 모두 다 휴진 반대, 병원 노동자들 집단 휴진 계획 철회해라. 또 의사 내부에서도 환자의 고통 주느니 차라리 삭발하거나 단식 투쟁해라. 그래, 차라리 이렇게 삭발 단식 투쟁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집단 휴진 불참 선언 의사단체 속출, 서울의대 교수들 휴진 강행하는데, 이렇게 휴진 강행, 이거는 이제 필수 분야는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휴진 강행,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의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맹휴학 승인은 불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맹휴학 승인하면 엄정대처 3학기 학년제로 6원 맞겠다 해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지금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